자, 삼추 간목 총론을 보겠습니다. 자, 삼추면 뭐죠? 가을이니까 신유술이겠죠. 신월달, 유월달, 술월달, 특히 신유월. 자, 7월, 8월이죠. 신유월에 간목이 있습니다. 그러면은 자, 간목이 있으면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뭐죠? 간목이 이 신금 6월 달에 경금이나 신금이 투출되면 어떻게 해요? 기본적으로 나를 극을 하는 거죠. 그렇죠? 특히 경금은 뭐예요? 칠살이잖아요. 편관. 그래서 굉장히 나에게는 심하게 나를 극하는 세력이 되는 거죠. 이럴 때 간목은 어떠냐? 또 간목은 어떻게 보면 가을철에 뭐예요? 뭔가 커가지고 인생에 있어서 쭉 이렇게 커가지고 봄에서 성장해서 가을, 여름에 크게 성장해서 가을에는 나무가 벌목을 해서 굉장히 쓸모있는 나무로 만들 수도 있어요. 이때는. 그래서 이 경금과 간목을 무조건 그걸 한다는 게 아니라 경금이 간목을 따듬어주는 이게 또 우리 동량지제라고 하잖아요. 간목을 동량지제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연장 또는 도구가 될 수 있다. 뭐냐 우리가 이거는 도끼라고 하죠. 도끼. 경금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도끼라고 하니까 그 경금이 간목을 잘 따듬어주면 간목 입장에서는 훌륭한 쓰임새가 될 수 있는 나무가 될 수 있다. 이런 접근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. 자, 한번 원문을 보겠습니다. 자, 삼추 간목. 가을에 새 가을이니까 신유술. 새 가을철의 간목은 자, 간목은 뭐죠? 목의 성질이 마르고 말랐어요. 마르고 말랐다. 마르고 말랐다는 건 뭐죠? 물기가 싹 빠진 거잖아요. 그래서 우리 가을철에 나무가 어떻게 돼요? 단풍이 들죠. 단풍이 드는 건 왜 들죠? 나무가 살라고 한다죠. 사주명리학강에서 자, 여름에는 물이 쫙 올라와서 나뭇잎까지 전부 물이 들어있어서 파릇파릇하다가 곧 겨울에 오면 춥잖아요. 추울 때 물이 있으면 어떻게 나무가 가지가 얼어버리겠죠. 그래서 물을 전부 뿌리 속으로 다 내려보내고 나뭇잎들을 다 끌고 낸다. 이건 뭐다? 나무가 살아가기 위한 생존 조건이라고 그랬죠. 그런 의미에서 가을철 되면 단풍이 드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자기를 물을 밑으로 내려보내고 나무를 메말르게 한 다음에 떨어뜨리는 그게 단풍이다. 이렇게 보면 된다고 그랬죠. 사주명리학강에서. 그래서 어쨌든 이제 나무 성질이 다 메말라 있어요. 가을철 되면.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이 나무를 잘 따듬어야 되겠죠. 그런데 이때 금과 토의 기운이 승왕한다. 왕한 것에 탈승쳤잖아. 왕한 기운에 올라탄다. 신유술. 자, 기본적으로 신유술은 뭐죠? 가을이잖아요. 그때 만약에 이 경금이 이렇게 온다든지 그러면 자, 왕한 거잖아요. 가을철은 무슨 계절이다? 금의 계절이에요. 금의 계절.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금이 이렇게 나오면 신유술에 태어나면 경금이 굉장히 왕한 금의 기운에 올라타게 된다. 그 말이죠. 자, 이럴 때는 뭐 했냐면 선정 후경. 먼저 정화를 쓰고 경금을 써라. 이렇게 됐죠. 자, 간목은 동량지기 때문에 잘 따듬어야 돼요. 뭘로? 도끼로. 근데 이 경금이 뭐예요? 도끼잖아요. 도끼인데 도끼가 무디면 돼야 안 돼요? 안 되겠죠. 이 경금을 잘 따듬은 게 뭐예요? 정화죠. 정화는 우리가 용광로라고 본다고 그랬죠. 그래서 정화로 경금을 예리하게 만들어서 예리한 도끼로 간목을 탁탁탁탁 잘 따듬어서 뭐에다? 동량지제로 만들어주려면 이 경금을 예리하게 만들어주는 정화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. 그래서 어차피 가을철에 경금이 간목을 만들어줄 때는 정화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. 그런데 정경양전 정화와 경금이 양전 두 개가 다 온전하게 되면 보다 천간에 두 개가 다 투출되게 되면 그 말이죠. 장차 간목은 만들어져서 무엇이 된다? 화극이 된다. 화극이 뭐죠? 방천 화극이라 해가지고 서울 삼국지 보면 여포의 그 무기를 말한대요. 그래서 뭐 삼국지 다 읽어보셨죠? 이렇게 창이 있고 있으면 여기에 뾰족하게 이게 창이 되어 있는 거죠. 그림이 좀 그린데 한번 볼까요? 자, 이게 방천화극이에요. 방천화극 여포의 무기. 자, 여기 보면 달 모양, 초승달 모양 있죠? 이 일반적인 창에다가 초승달 모양 이렇게 두 개를 붙여가지고 방천화극을 만든 거죠. 그래서 굉장히 중국에서
훌륭한 무기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이제 간목이 그만큼 여기서 화극이 훌륭한 무기인 것처럼 간목도 훌륭한 무기가 훌륭하게 뭔가 쓰임이 될 수 있다.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. 이 간목과 화극을 같이 보면 안 되고요. 각각 분야에서 여기는 무기 분야에서 가장 훌륭한 거, 간목은 나무가 가장 훌륭하게 쓰임새가 될 수 있는 나무 이렇게 봐야 되겠죠. 여기서는 왜냐하면 얘는 궁퉁보감은 그때 이야기니까.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뭐냐면 우리가 물상론에서 경금을 뭘로 보냐면 도끼로 봐요. 예컨대 도끼가 이렇게 있다. 자, 여러분 도끼가 있으면 이 도끼로 나무를 빌 수 있죠? 여러분들 손으로 도끼 들고 나무 빌 수 있나요? 안 되죠. 도끼에다 물 붙여야 돼요. 자루가 있어야죠. 나무. 이 뭐죠 이게? 자루예요, 자루. 칼을 있어도 손잡이가 있어야 되잖아요. 도끼로 우리 보면 나무로 다 돼 있잖아요. 이러한 나무 역할을 하는 게 목이잖아요. 그렇죠? 이거는 경금이고. 그런 것처럼 뭐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은 할 수는 없겠죠. 옛날에는 궁통공감 지을 당시는 이런 것까지 개념을 든 건 아니고, 자, 화극이 무기 중에서 가장 훌륭한 무기인 것처럼 간목도 경금과 정화에서 가장 훌륭하게 쓰임이 될 수 있게끔 동량지조로 만들 수 있다라고 보여진다라고 하는데, 현대 물상론으로 또 좀 더 해석하면 이 도끼에 간목을 붙여가지고 나무를 손잡이로 만들어서 훌륭한 그러한 쓰임새를 만들어줄 수 있다. 물론 나무를 따듬어서 뭐예요? 도끼자루에다 넣거나 호미자루, 뭐 호미가 뭐죠? 그 괭이라든가 전부 나무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런 쓸모 있는 나무가 되게 할 수 있다. 그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. 자, 7월 갑감위극. 자, 7월 달에 신금이죠. 자, 갑목이 7월 달에 갑목은 감당할 수 있어요. 견디다 그 말이죠. 견디어서 무엇이 된다. 창이 된다 그 말이죠. 창이 될 수 있다. 그래서 경금이 창이 될 수 있지만 굉장히 강하죠. 신금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. 그런데 정화가 없으면 불능조경, 경금을 따듬을 수 없다. 아까 얘기했죠. 경금은 도끼인데 정화가 이 용광로에서 경금을 잘 녹인다. 우리가 경금은 뭐예요? 일반적으로 원석이라고 하잖아. 따듬어지지 않는. 그래서 이걸 따듬으려면 불과 뭐가 필요하다? 물이 필요하다고 했어요. 그래서 만약에 또 경금이 없으면 불능조갑, 나무, 갑목을 따듬을 수 있다 없다? 없다. 그래서 결국은 갑목을 가장 겨울철에 쓸모있게 만들어준 것은 뭐냐면 경금인데, 경금조차도 이 정화에 의해서 잘 따듬어져야만 갑목이 훌륭하게 따듬어질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정경양투, 정화와 경금이 양투 두 개가 나란히 추출됐으면 과갑정연. 이 과거 급제는 정연, 반드시 그러하다. 그러니까 정해져 있다 그 말이죠. 제가 우리 사주명리 강에서 이야기했었죠. 자, 일반적으로 정관 또는 편관, 이건 칠살이죠. 자, 이거는 정관은 일반적으로 그냥 사무직 공무원이라고 본다고 하면, 편관은 굉장히 뭐예요? 이게 이제 야생마 같이 있는데, 이 야생마를 잘 조련하면 뭐가 된다고 했죠? 준마가 된다고 했죠. 그러니까 훨씬 더 큰일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칠사를 잘 따듬을 수 어떻게 따듬을 거냐? 그 방법은 뭐 근데 살인상생 이렇게 하면 되겠죠. 그래서 그런데 그런 의미가 이제 나올 것 같아요. 자, 보면 경록거신. 자, 간목이 신금 위에 있고 경금이 그 위에 앉아있다 그 말이죠. 경금이 녹인 신금 위에 앉아있고 생금 위에 있으면 살인상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근금목은 뭐죠? 그걸 하는 거죠.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다 너무 강해요, 경금이. 그래서 이 신금 속에 뭐가 있어요? 신, 무, 임, 경이 있잖아. 그래서 임수로 하여금 금생수, 수생목 이렇게 해서 경금을 잘 설계시켜서 또 나를 사주일가를 도와주는 인성으로 쓸 수 있는 거죠. 이걸 뭐냐면 살인상생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운행금수. 자, 이게 뭐죠? 임수는 수잖아요. 그러니까 수의 운이 오면 어떻게 해요? 이 경금의 왕한 아주 너무 센 경금의 기운을 수로 빼가지고 수가 수생목으로 생해주는, 일간을 생해주는 살인상생 구조운의 운이 되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? 경금이 굉장히 훌륭한 관으로서 쓰임이 역할을 하죠. 편관이지만 칠살이지만 잘 따듬어지면, 잘 조련되면 훌륭한 관으로 쓸 수 있다. 그럼 뭐다? 임금을 수반한다. 임금을 모신다 그 말이죠. 그럴 때 사주 일주는 동반하여 뭐를? 명군, 훌륭한 그러한 군주를 동반하게 된다. 짝을 짓는다. 무슨 말이에요? 잘 모시게 된다.
훌륭한 군주를 만나서 능력 발휘할 수 있다. 그 정도 보면 되겠죠. 자, 혹경투 무정. 자, 간목이 신월에 뭐 이럴 때네 경금이 있는데 이때 경금이 투출되어 있는데 정화가 없어요. 그럼 어떻게 해요? 경금이 따듬어질 수가 없죠. 그럴 때는 자 이거는 뭐죠? 거친 칠살이에요. 그러니까 관으로 쓸 수 있다 없다? 관이 쓸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. 너무 거치니까. 그럼 뭐다 이거는 이제 뭐 관이 안 되면 뭐겠죠? 재물이겠죠. 그래서 이럴 때는 일부 이 부자가 될 부자가 될 뿐이다 그 말이죠. 자, 주위인이란 사주의 주인은 사주의 주인공은 위인 그 사람됨이 조심태중. 왜냐하면 경금이 너무 세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? 맨날 그걸 나를 하다 보니까 내가 되게 소심해지는 거죠. 그래서 너무 그 조심하는 것이 심해서 불능좌향 누리는 것에 앉아있지를 못한다. 잘 누리지를 못한다. 그 말이죠. 누리지를 못하고 그렇게 되고 또 만약에 자 이번에는 간목이 있는데 정화가 투출되어 있는데 경금이 땅속에 들어가 있어요. 경장. 그럼 뭐죠? 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없다? 안 되겠죠. 그렇죠? 역시 이 사주의 주인은 청금소부. 이 금은 뭐냐면 그 뭐죠? 우리 그 옷단추 있죠. 옷단추, 옷깃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금자가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오냐면 적천수에서 많이 나옵니다. 제가 적천수 강에서 올려놨는데 이게 뭐냐면 옛날 학생들은 그 공부할 때 신분으로서 학생 신분으로서 무슨 파란색 옷깃을 했나 봐요. 청금. 그래서 이거는 공부하는 유생을 의미해요. 유생. 학생. 그래서 이러한 그 학생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관을 쓸 수 없어요. 없어요. 관을 쓸 수가 없잖아요. 관이 뭐예요? 장, 숨어져 있기 때문에 관이 숨어져 있다는 것은 관을 쓸 수 없다는 것은 내가 벼슬을 할 수 없다. 그럼 뭐예요? 맨날 공부만 하는 유생이 될 수 있다. 그 말이죠. 유생일 뿐이고 수호부 약간의 부를 누릴 뿐이다. 이 정도로 의미를 하면 되겠죠. 근데 만약에 혹경다 무정 자 간목일주가 신금인데 경금이 이렇게 많아요. 경금이 많으면 뭐죠 우리가? 경금이 많으면 간목 입장에서는 내가 너무 나를 극을 하는 거죠. 나를 극을 하기 때문에 자 경금이 너무 나를 극하기 때문에 나가 스트레스죠. 그래서 이 관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도 되지만 남녀 공이 뭐가 돼요? 직장이 되죠. 나를 지배하는 거니까. 그 다음에 또는 크게 보면 국가도 되고 사회도 돼요. 또는 뭐가 있냐면 법도 돼요. 나를 규제하는 거니까. 여러 가지가 나를 다 통제하는 게 다 이 관이란 말이죠. 근데 자,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일신상으로 규제하는 게 뭐가 있어요? 스트레스라는 게 있죠. 스트레스. 나를 지배하는 거니까. 그러면 우리 몸이 직접 스트레스 받으면 뭐가 돼요? 병이 생기죠. 그래서 질병도 관으로 볼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질병이 내 스트레스 받아서 내 몸이 아픈 거니까. 그렇죠?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이 관을 정화가 있어서 통제를 해줘야 되는데 정화가 없어요. 정화가 없고 경금만 있으면은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? 내 몸이 약해지죠. 그럼 뭐다? 잔질, 지인, 잔병 치레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 그 말이죠. 자, 이런 사람 어떻게 해요? 속세를 떠나서 스님의 길. 옛날에 이제 스님이니까 불교니까 약이 승도. 요즘 말하면 종교인이 되겠죠. 종교인. 만약에 종교의 길을 가지 않으면 뭔가 사회에서 떨어져 가지고 정말 수련하고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명상이 됐던 종교인 됐던 나는 자연이 됐던 이런 일반적인 세속 생활을 떠나게 되면은 재액 그 재난과 액이 가면 미연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.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어떻게 산속에 가서 나는 자연이다 살고 그 다음에 질병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?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수도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로 살게 되면 그러한 액땜을 우리가 그러한 액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.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지금 이 가을철에 특히 이제 뭐냐면 간목이 신유월에 이 경금과의 과정에서 경금은 나를 기본적으로 극하는데 경금을 잘 따듬어서 금생수, 살인상생하게 되면 내가 출세를 해서 뭐다 큰 벼슬을 얻을 수 있다. 그런데 경금이 너무 많은데 만약에 이걸 따듬어 줄 수 있는 정화가 없으면 어떻게 다 내가 이 경금에 의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아프거나 그럴 수 있다. 그럴 때는 내가 이러한 일반적인 세속적인 생활에서 벗어나야만
이러한 걸로부터 액땜을 면할 수 있다. 액을 면할 수 있다. 이렇게 보는 거고요. 또는 이제 살인 상사가 아니라도 이 경금이 있는데 정화에 의해서 잘 경금을 따듬어주면 나에게는 준말을 야생말을 준마로 만들어주는 것 같은 훌륭한 그러한 관으로서 만들 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단 내가 굉장히 큰 벼슬을 얻을 수 있다.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이렇게 가을철에 이 간목의 이 경금과 정화의 위치 그런 역할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사주 주인이 여러 가지로 크게 쓰임이 다를 수 있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상으로 원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